김동길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제가 좀 알게 된 사실들, 일본 의사 시험 준비를 하다가 알게 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재밌게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그 일본이란 나라의 의대 순위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뭐 순위가 그렇죠. 우리도 이제 뭐 풍문처럼 또는 뭐 이걸 또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의대 순위, 서열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의사가 되고 나서도 생각해 보니까 의대를 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미 이제 IMF 경제 위기 이후에 또 이제 의대 인기가 급상승했고, 그 이후에 또 우리 내노라 하는 고등학교에 성적을 가졌던 분들이 다 이제 자존심 아주 센 분들 많이 모여 계시고,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이제 순위와 서열을 나누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의대의 순위는 뭐 당연히 이제 대학 자체의 네임밸류도 작용하는데, 그와 함께 또 이제 부속 병원이 얼마나 뭐 탄탄하냐, 인지도가 있느냐, 그리고 전공의 티오가 얼만큼 받쳐주느냐, 이런 것들이 뭐 의사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메이저의대, 인서울, 뭐 지방삼용, 직어고, 그리고 지방사립대, 의전원, 이 정도가 이제 함께 되는 그런 얘기들이죠. 자, 그러면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입니다. 1억 2천만 중에 그 의과대학도 82개. 인구로 따지면 아마 우리나라가 더 많은 건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서열 순위에 대해서는 뭐 암묵적으로는 상당히 좀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본에는 의국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오히려 더 작용하기가 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버블 경제 꺼진 이후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이공계보다는 의대가 높아졌죠. 그래서 실제로 뭐 동경대 의대부터 시작해서 사립대 의대가 굉장히 좀 등록금도 비싸고, 그래서 선호도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지간한 공대에 비해서는 꽤나 높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수능을 보듯이 여기 이제 센터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표준 점수, 그걸 이제 편차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되는데, 물론 뭐 이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본고사나 논술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참고로 작용하지만, 일단은 뭐 순위 매기는 데 있어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보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공립이 사립보다 높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등록금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래서 이 국공립대학은 6년 동안 386만 원 정해져 있죠. 다 같습니다, 전국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립대학은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 그러면 6년 동안에 뭐 등록금 2억에서 5억 상당하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의대를 보낼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우리 말하는 금수저, 그죠? 집안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학교를 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의사 자제들이 다니는 데가 사립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보다야 좀 덜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도 수도권, 간토 지방, 그러니까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수도권에 대한 선호도는 분명히 작용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우리나라도 좀 따라가는 거는 같은데, 이미 좀 오래 전부터 치과대학에 비해서는 의과대학이 편차치가 꽤 높습니다. 구별이 될 정도로 의대 마지막부터 치과대학의 1등, 이렇게 순위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공립대, 사립대, 여기서 이제 우리 뭐 지역 이름 들어가는 대학들, 뭐 도쿄, 교토, 오사카, 나고야, 규슈, 토호쿠,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예전에 제국이었죠. 일본 제국. 그때부터 그 만들어졌던 처음에 그 기득권 또는 이제 지역에서의 어떤 세력들, 이런 것, 학문적인 어떤
풍토 이런 것들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이제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편차치가 제일 높은 입학 성적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우리 이제 구제국대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파생돼서 나왔던 뭐 국공립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조금 뭐 외국인이 보기엔 좀 헷갈린 것들이 지역 이름 들어간다고 해서 다 국공립은 아닙니다. 지역 이름이 붙어 있는데 사립도 많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등록금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큰 또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공립대가 기본적으로 베스트 레벨인데, 그 와중에 개요대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도, 그러니까 이제 뭐 도쿄대, 교토대, 오사카대 이런 쪽의 의대 다음부터는 4등 정도, 3, 4등 정도 차지하는 게 개요의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뭐 헷갈리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동경대 의대다 그러면은 다 그걸 동경대 의대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동경대 있고 동경의과치과대학 있고 동경의과대학이 있는데, 편차치가 이제 동경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도쿄의대, 도쿄대 의대, 의학부 이렇게 되는데 제일 높습니다. 76점이면 거의 뭐 1% 안짝이죠. 0.5에서 1% 안짝으로 보는데, 그 다음에 뭐 교토대, 오사카대, 그 다음에 동경의과 치과대학, 개요대학이랑 이제 거의 삐까삐까한 수준, 그렇게 높고. 근데 동경의과대학이라는 학교는 사립대예요. 사립대라서 그렇게 썩 높지가 않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왜 의국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일단 그 인턴 레지던트, 수련과정 이런 것들을 보통 의미하는 단어인데, 일본은 그거와는 좀 다르게, 일단 이 그룹에 한번 들어갔다는 거는 정말로 그 안에서 자기 의사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과정 자체를 모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35, 40이 됐건 또 그 이유가 됐던 간에 내가 이 의국에서 나가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인턴 레지던트 과정 이후,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이후에도 어느 지역에 자리가 났다, 너 저쪽으로 가라, 그 다음엔 이쪽으로 가라, 이런 것들을 계속 의국 안에서 컨트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이런 뭐 인맥, 항맥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도 이제 일본 의사 문화에서는 가장 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색다른 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우리나라 한때 이제,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필리핀 의대 이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애초에 또 뭐 미국으로 가셨던 분 꽤 많이 계셨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도 이제 워낙에 이제 자국에서 의대 가기를 좀 용이치 않았던, 쉽지 않았던 이런 분들이 헝가리를 통해서, 헝가리가 이제 입학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학비에 있어서도 일본 내 사립의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할만하죠. 2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사립의대 중에서 제일 좀 저렴한 개요의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이 들면서 또 이제 영어로 수업하면서 영어도 습득하고, 장래 뭐 물론 일본으로 리턴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겠지만은, 외국에서 의사생활 하는데도 뭐 이점이 될 수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들 가 있습니다. 많이 가 있는데, 우리 이 친구들이 이제 와서 다시 우리 외국 의대 졸업생, 저 같은 이런 수험생들하고 같이 이제 일본 의사시험을 보게 되는데, 보면은 뭐 합격률은 오히려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일본어 잘 하고 그러는데도. 그래서 뭐 그걸 각오하고 어쨌든 헝가리 의대로 가는 루트가 굉장히 제일 일반적이다. 미국이나 서유럽 물론 좋지만 일본 학생들 가기에는 영어도 짧고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헝가리 의대 쪽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편차치가 뭐냐면은 여기는 뭐 T 검정이나 뭐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검정이 아니라, 뭐 스튜던트 T, 이건 이제 우리 뭐 통계학 때 배우는 그런 T인데, 어쨌든 가운데를 50점으로 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위 뭐 16%, 상위 2% 이런 것들을 표준 점수로 잘라놓은 거죠. 잘라놓은 건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70점대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상위 2%구나. 상위 2%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면은 이제 도쿄 대학을 포함해서 일본 최상위 대학 국립대학 의학부에 속하고 동경대 의학부가 속하는 그런 커트라인은 75에서 79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과 3류가 이제 의학부인데 거기와 뭐 교토대학 법학부 의학부 1차죠. 그래서 이제 쟁쟁한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편차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뭐 다른 뭐 우리 말하는 문이과에 해당되는 저런 과에서도 일단 국공립대가 먼저 순위를 차지하고 보면 도쿄대, 교토대, 오사카대, 나고야대 이 줄줄이 이게 제국 대학이었죠 이전에. 거기에다가 뭐 도쿄 공대라든지 히토스바시대 그리고 이제 지역의 맹주들 이렇게 보이는데 사립대 수준이 그러니까 이런 제국대보다는 조금 하위권에 속하는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연고대에 해당되는 게이오대, 와세다대, 조치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자 이과 3류가 동경대 의학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베스트 성적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이과 1류, 이과 2류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뭐 입학 시에는 이제 교양 과목이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1류, 2류에 해당되는 거는 뭐 생물학이나 화학 또는 물리학 이런 기초 과목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자연계의 이과를 나눠놓은 그런 입학 관문인데 거기가 이제 국립대 중에서 교토대나 나고야대 그리고 오사카대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나면 그때 형성되는 거죠. 우리나라 뭐 서울대 자연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내려가면 이 정도의 대학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82개의 의과대학 중에서 한 20개 정도의 상위권을 돈 다음에 그 다음에 교토대 공대, 도쿄대 바로 아래에 있는 교토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나라다 일본도 그리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색다른 게 의과대학이 치과대학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편차치가 이제 제일 높은 게 오사카 대학 의학부, 치학과 이렇게 돼 있는데 치과대학이죠. 63.8이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하위권 의대에 속하는 그런 점수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치과대학이 의과대학에서 제일 좀 수준이 낮은 거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부제국대 여기가 가장 높은 순위예요. 우리 알고 있는 도쿄대, 오사카대, 교토대, 나고야, 도호쿠, 큐슈, 홋카이도 이런 대학이 1등을 베스트를 차지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교토대, 도쿄대, 이제 관동지방의 동경대와 관서지방의 교토대 거기가 맹주를 보시면은 도쿄대, 교토대, 오사카대 그리고 동경의과치과대학 이것도 이제 국공립에 해당되는데 보면은 뭐 이름도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도 비슷해서 뭐 어떨까 싶은데 정말로 다 수익권을 다투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밖에 국공립 대학들 쟁쟁합니다. 뭐 오사카, 나고야, 치바, 도호쿠, 도쿄 부립 돼 있는데 뭐 특이한 게 이제 게이오대. 게이오 의대는 정말로 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연대 의대 같은 이미지일 것 같아요.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국공립 사이에서 당당히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립대입니다. 자, 동경대 의학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1부, 2부, 3부로 나뉘는 동경대 입학관문에서 입과 입시의 정점이죠. 그 살짝 아래가 교토대나 오사카대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현역으로 입학 시에는 공신 외계인 취급을 합니다. 하고 이제 뭐 다랑 낭인이라고 그러죠. 재수 3급 낭수생 수두룩하고 그리고 일찌감치 또 이제 동경대 의학부를 많이 보내는 그런 명문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나다 고등학교와
카이세이 이쪽은 일단 뭐 여기를 들어가는 순간 도쿄대 의학부나 또는 동경대 일반학과 이걸 목표로 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나다고등학교만 해도 50% 이상이 동경대. 카이세이는 하여간 뭐 입학 인원이 더 많으니까 그 중에 대학 가는 인원도 많은데 우리나라 예전에 어떤 경기고등학교나 경북고등학교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오 의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역사도 오래됐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연고대 하면은 일본에서는 게이오 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제 그 사립의대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어서 인지도나 편차치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와세다 대학은 아직까지 의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재정 형편이 좀 어려워진 동경 여자의과대학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에서 이제 연고전 하듯이 이제 일본에서는 속해 야구하고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굉장한 좀 열기가 있죠. 그리고 도쿄의과 치과대학이 또 이 개요의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립의대인데 근데 이제 동경의대랑은 다른 거다. 그리고 도쿄 여자의과대학과 도쿄의과대학은 사립의대인데 좀 편차치가 높진 않더라.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아까 제국대학이 나온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종전이 되고 나서 얘네들이 패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지역의 의대들을 또 만들었어요. 치바대 그리고 니가타대, 오카야마, 나가사키, 구마모토, 가나자와 이런 쪽에 만들어냈던 거가 이제 9, 6, 그죠? 9, 6 의대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위권 10등 아래에 해당되는 국립대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이제 결국 뭐 만들어진 순서도 좀 작용을 하겠죠. 예, 그래서 아까 제국대 그리고 6개 의과대학 그 이후에는 신팔의대라고 그래가지고 국립대로 생겨났던 이런 그 학교들이 또한 그 다음 어떤 순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 의대를 보면은 다 이제 국공립의대들이 전체에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중에서 사립에 해당되는 아까 게이오 의대를 제외하고는 준텐도 대학은 여기는 이제 공부를 많이 시키는지 하여간 국시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년 이제 뭐 90% 내외 정도 되는데 거기하고 도쿄 지케이과대학 그리고 니혼이과대학 이런 것들이 사립의대 중에서는 상위권을 형성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인도쿄 수도권에 해당되는 사립의대 1군 이제 게이오 아래쪽으로는 뭐 지케이, 니혼, 준텐도, 국사의 이료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사립대학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군 사립의대 중에 2군은 쇼와, 리대, 교린, 도호 이런 학교들이 그 다음 어떤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위권에 해당되고 있죠. 이런 학교들이 그리고 지방인데 조금 이제 역사가 아까 만들어졌던 그런 대학보다는 좀 덜 된 그런 학교들이 혼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위권 의대에는 국공립이긴 한데 이제 오지 많이 시골로 내려가거나 깊숙하게 들어가는 곳들은 공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하위권을 형성하는데 도쿄에 있으면서도 사립의대 중에서 이런 도쿄의과대학이나 동경 여자의과대학, 교린, 대교 이런 데는 하위권을 또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는 등록금이 많이 비싼 지방 사립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일본 그 의대생들은 또 그 나름대로 어떤 뭐 고민도 있는 것 같고 뭐 자기들의 또 뭐 이런 과정을 밟아가지고 어떤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알게 된, 좀 찾아보다가 알게 된 그런 사실들을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뭐 더 재밌는 소재 있으면은 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